우리 경제 최대 관심사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이제 살펴볼 부분은 어세스먼트, 즉 이번 협상을 미국과 각종 기관들이 어떻게 진단 평가하는지입니다. 2주 안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요? 네, 한미 간 이렇게 타결됐다는 내용들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7시 21분 정도에 전해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7시 21분이니까 정확히 23시간이 지났네요. 하루가 채 못 지났네요. 예. 사실은 이번에 합의냐 타결이냐 언론에서 이게 혼합하게 쓰고 있는데요. 합의는 아니죠. 왜냐하면 양쪽의 안을 갖고 이렇게 어그리먼트 이행력이 구속력 있게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 우리 자막대로 이 어세스먼트, 접근이다, 타결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타결과 어세스먼트는 동일한 개념인데요. 나중에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선언문, 합의문이 나와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혼잡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미 투자액 3,500달러에 뭐가 담을 것이냐, 그는 나중에 합의문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된다. 지금은 합의가 아니라 언론에서 합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영어표현의 어그리먼트는 아니고 어세스먼트, 타결, 의견 접근 정도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합의문이 없다 보니까 여러 추측이 나오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일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상호 관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불확실성이 완화된 게 아니라 정대되고 있다. 근데 시장은 관세가 상습적인 이렇게 재료가 되니까 오히려 경제 제체 지표에 더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관심은 PC이죠. 그래서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어제 FOMC 회의 결과의 두 가지, 회의 결과의 동결을 뒷받침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매파적 성향을 이렇게 뒷받침했기 때문에 오늘 증시의 모습에서는 사실 차익 매물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만회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전체를 보면 오늘 차익 실현 가운데 3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지수 중에서 가장 선방했던 게 나스닥 지수도 아시겠습니다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장착되고 메타도 AI 장착되기 때문에 역시 예상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4% 가까이 올라갔고, 메타 같은 경우는 한 11% 올랐죠. 반면에 AI 장착되지 않은 M7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아주 부진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M7의 그 디커플링 넘어서 세그멘테이션, 분자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M7의 다음에 이어를 미국의 주도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오늘 관심이 됐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미결 타결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지만 미국 증시라든가 미국 내에서 분위기는 그냥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과 미국의 입장과는 좀 시장적인 측면에서의 그 민감도인데요. 우리는 어제 그냥 도배를 쳤습니다는 미국에서는 증시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또 하나 관심은 어제 FOMC 회의에 이어서 7월 BOJ 회의가 끝났는데요. 예. 사실 엔달러 환율이 아까 도쿄 특파원께서는 10월에 추가 금리 인상 있는데 엔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엔달러 환율이 150엔대로 재진입 애가 약세 국면이 됐던 것도 오늘 시장을 할 때, 그동안 1년 전에 7월 회의가 끝나면 엔쿼리 자금 청산에 의해서 레일 서킷 브레이크라든가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했던 그런 낙인건을 감안해 볼 때에는 이번 7월 달에 BOJ 회의는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관점할 때 엔달러 환율이 150엔대 진입했다는 것은 엔화가 약세되는 거고 엔캐리 자금 청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 100 넘어갔으니까요. 그리고 한미 간 관세 타결, 우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또 대외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주요 국가 중에서 협상이 가장 마지막까지 몰렸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사전 협상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난항이 예상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놀라셨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타결되느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지금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협상이 진짜 타결됐느냐 이거의 퀘스천, 이게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성향을, 협상의 성격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퍼줬길래, 예를 들어서 대미 투자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얼마나 줬길래 이렇게
난항이 예상되고 극적으로 몰렸던 게 타결됐을까 하는 이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퍼줬느냐 하는 시각에서는 가장 핵심이 됐던 대미 투자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 측에서 1,000억 달러부터 출발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3,000억 달러 이상은 잡아야 된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3,000억 달러 정도는 돼야 된다는 쪽도 말씀드렸는데요. 3,500억 달러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퍼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시장 전체 차원에서 개방을 얘기했지만 세부적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완전 자유화됐을까? 대통령실에 발표되는 것은 거기는 지켰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어세스먼트와 어그리먼트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언론에서 어그리먼트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의 접근 정도로 봐야 된다. 나중에 변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한미 간 정상회담까지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게 이제 남아있는 과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는 지금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어세스먼트의 주요 가이드라인에 대한 거부터 평가가 이루어져 있죠. 자,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관세율이 2.5%에서 15% 가르고 우리는 제로 관세율에서 15% 올랐다. 우리가 2.5% 부족하다. 우리가 부족하다. 이게 이제 평가할 단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타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타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겁니까? 북한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경제에 주는 불안감이 어땠습니까? 한번 타결되지 않았을 때를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안보상의 위상으로 감안해 볼 때 사실 타결됐다는 이건 어세스먼트입니다.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합의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은 세부 항목에 대해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두 번째는 한동안 접촉점이 없었던 것이 한미 정상회담이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에 2주 내에 정상회담을 마련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를 할 때는 굉장히 높게 훌륭한 이렇게 성과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그리먼트 형태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는 관세율이 우리가 2.5% 불리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상회담까지 실물 접촉을 통해서 상당히 보완하면 되고 그 이에도 트럼프 관세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속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국익을 반영하는 쪽으로 세부 항목도 조정해 나가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2주 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 커진 건데 막판까지 몰리면서 난항이 예상되던 이번 관세 협상 타결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또 하나 이렇게 관심사항은 이번에 트럼프는 직접 나섰습니다. 한미 협상의 최고 대표는 경제부총리 구윤철 총리입니다. 예. 부총리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타결됐을까? 다들 궁금해하는 사항이죠. 그게 바로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기존에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관행보다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관계를 중시하죠. 그리고 실행력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양국 간의 협상팀을 보겠습니다.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통 관료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춤입니다. 금융인 출신이라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 중시함, 관계 실행력, 합의가 타결이 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게 사실 기업가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한국의 관세 협상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인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제부총리 얼마나 있을까? 그다음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얼마나 인연이 있을까? 그다음에 김정관 산업장관이 얼마나 있을까? 각각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김정관 이렇게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때 경제 강력이다가 두산그룹에 있었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정통 강력 출신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자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협상에서 보면 비즈니스 출신이기 때문에 관계를 중시하고 이게 약속이 됐을 때는 이용할 것이냐 중시할 때는 자 한국에서 이번에 김동관 하나그룹의 그 부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존칭은 빼겠습니다. 이장원 삼성그룹의 회장이라든가 그리고 정의선 현대자동차의 이렇게 회장
이런 분들이 측면에서 지원했던 것은 대단히 기여했다. 이거는 우리 현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가할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기업 회장이 직접 나서는 대미 투자액, 실행력이 높은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5,500달러지만 여전히 그게 실행될 것이냐 퀘션을 그린 게 오늘 도쿄 틈바운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1번 보세요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보면 20호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20번 참의원 선거 실패해서 본인의 자 지금 나가라는데도 계속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국익을 증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20호는 사실 주도인데 20호가 무슨 트럼프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기업가 출신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실행에 옮겼을까? 이 점이 지금 뒤늦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한미 간 그 정상회담에서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결됐을까? 이거는 전적으로 트럼프의 이렇게 기업인 출신에서 거기에 구미에 맞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꼭 좀 현 정부 입장에서 평가해 줄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평가가 제대로 돼야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나머지 과제들이 준비할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주도보다는 평가가 높게 평가되는 민간과 같이 해서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국익을 증대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주도가 되고 누가 우리 국민 전체가 주도해서 우리 입장에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한미 간 정상회담의 내용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외교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 부분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셨고 우리와의 협상 이후 백악관에서는 오늘까지 협상 타결 안 된 나라는 일괄적으로 최소 25% 이상의 상호 관세 매기겠다라고 이 점을 재확인했다는 것을 미뤄보면 우리가 정말 숨가쁘게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봐야겠죠. 네, 숨가쁘게 마무리되고 어떻게 보면 2차 협상이 우리를 협상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미국하고 앞서같이 4월달에 부과했던 25% 조정했죠. 그 내용들이 이제 발효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미 타결국은 오늘까지, 자 8월 1일까지니까 8월 1일 우리 시간으로 1시까지 아마 베스트 오퍼를 내려서 마지막 협상 기간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국가에 대해서 타결 가능성보다는 25% 그냥 부가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국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5% 정도를 이렇게 발효가 됐는데요. 자, 2차 협상에 지난 3주 동안 숨가쁘게 적화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냐? 관세일보다는 얼마나 다쳤냐보다는 대미 투자액에 관심이 되는 사항이죠. 이 방송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성격을 다시 한번 이렇게 3주간의 연장 기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관세는 목적이 아니라 자, 대내적으로는 무역 적자를 재정 적자를 줄이고 국가 채무를 줄이고 대외적으로 보면 무역 적자를 줄이고 하는 수단임을 명확히 됐습니다. 특히 관세를 통해서 마개인ing해서 대미 투자액에서 스윙 스테이트의 제조업 부활, 고용 창출, 대선에서 약속한 미 국민들의 표심을 지키는 문제 이런 측면에서 대미 투자액에 가장 관심이 됐었죠. 지금은 뭐 관세 15% 타결보다는 대미 투자액이 얼마냐 이게 이제 미국과 EU와 내에서 타결했던 국가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일행할 것이냐 실행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되고 있죠.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역시 무역 적자 규모, 비관세 장벽의 문제, 협조 여부에서 대미 투자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대미 투자액을 5,500억, 이후에 대해서는 6,000억 할 때 마지막에 실무진에서 합의됐던 내용보다는 항상 트럼프가 손으로 그리는 내용들 500억 달러 추가, 1,000억 달러 추가 이게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매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BBC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매스다 하면 트럼프 계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실무진에서 합의한 것을 최종적으로 자기가 500억 달러 그리고 1,000억 달러 그리거든요. 아마 그 시청자는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 트럼프는 관세 협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이렇게 명예를 중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트럼프 매스에서 혹시나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매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도 관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관세 정책은 계속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니까 수단이 뭐냐 미국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관세라는 정책은 계속해서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이번이 마감된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지속된다. 당장 중국과의 협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2차 관세 협상 시한 다가오면서 이번에는 미국이 조금 더 서두르는 모습들이 연출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네. 4월 2일에서 7월 8일까지 1차 시한입니다. 90일입니다. 그다음에 7월 8일에서 8월 1일 3주간 2차 시한입니다. 3분의 1 토막입니다. 예. 2차 시한이. 근데 타결국을 보면 사실 3주 기간에 굉장히 많이 타결이 닿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결국 트럼프 진영도 굉장히 몰리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초기에 박살내자 하는 수지 왈즈가 전략들이 자꾸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밖에서도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굉장히 논리적 근거가 떨어지면서 수세에 몰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상호 관세의 2차 시한인 3주 내에 주요국과 속속 타결해서 타결의 대미 관세액만 대미 투자액만 맞으면 타결은 일관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대내적으로 몰린 것은 역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반트럼프 물결입니다. 이 반트럼프 물결과 미국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붙은 미국의 제품, 트럼프의 손이 붙은 제품은 미 국민들이 안 사버렸습니다. 관세에서 가격이 높았다고 한 것도 있지만 안 사버렸습니다. 예. 그게 어제 2분기 성장률의 총수 항목표에 비해서 미국의 수익 감소가 수출은 마이너스 1.7% 했지만 수익 감소가 30% 급감했던 모습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서 매겼던 그 관세 종목은 미국 국민들이 반발 심리에서 사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수익 감소 30% 이상 감소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 몰렸던 거죠.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는 반발이 됐죠. 결과적으로 이것을 질질 끌려가면 트럼프가 위기에 몰리겠다는 측면에서 지난 3주 동안 타결 내경에서 어느 정도 대미 투자만 맞으면 타결 이 자체 의미를 뒀다 하는 것도 사실 90일간의 타결과 30일간의 3주간의 타결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읽을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대목도 아마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앞으로 또 터져나올 관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게 이번 3주 동안 보면 일본과 EU와 한국, 그다음에 전통적인 동맹국들 타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든가 이런 건 한 발짝도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에 초점을 맞췄던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타결국을 늘어나니까 뻗대를 갖고 있는 중국에 타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실 여러 가지 안보 문제라든가 뭔가에서 쓰여왔던 프리트라이드에서 혜택을 받은 EU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의 입장에서는 두들기면 사실 타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죠. 그래서 동맹국의 희생이 됐다.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얼만큼 이번에 타결에 주관했을까 하는 이 측면을 시청자 여러분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 한편에서 우리 말고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지난 4월 초 이후에 거의 100일 넘게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실익이 없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본 특파원이 고대를 전해줬지 않습니까? 예. 자, 4월 초에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24% 맺었습니다. 근데 2차 협상에서는 25%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15%지만 이게 15%가 EU도 똑같고 한국도 똑같죠. 일본이 일본 자체로 보면 25%에서 15% 낮았지만 한국도 15%, EU도 15%니까 이거는 기본선 아니냐. 근데 대미 투자액은 5,500달러 증가했거든요. 예. 그럼 5,500달러 관세율을 한번 따져보면 어떠냐. 일본 경제 강요가 2차 협상 끝나고 나서 오히려 4월 초에 25% 가느니 24% 맞는 게 좋겠다는 게 그들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인데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대미 투자 우리도 3,500달러, 일본도 5,500달러, 그다음에 EU도 6천억 달러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근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그리먼트 형태에서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행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이죠. 무슨 확정이 돼야 이행할 거는 문제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 규모가 누가 담당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무슨 아까 일본의 특파원께서 이게 대출이냐 투자냐 무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자국 입장에서 어떻게 배울 것이냐.
자, 정부 측에서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민간 측에서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대부분 다 각국들이 재정적자 국가 채무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지금 나선 게 효과를 받느냐? 결국은 민간에서 주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에 주도했는데요. 일본은 이시바가 낳고 EU는 EU 집행위원장이 나갔는데 우리는 대기업 회장들이 갔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행력이 높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벌써부터 이 대미 투자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일본과 EU의 균열을 미치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살펴볼 게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액에 대해서 만약에 협상국들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보복 조치를 좀 마련해 놓고 있겠죠. 네, 대미 투자, 일본의 대미 투자액 5,500 달러 이렇게 안 온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아까 김일규 특파원께서도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이행하기 위한 보복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건 전해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중간선거도 다가오고 본인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1단계가 조금 지연되겠지만 어느 정도 트럼프의 2.0 테이크오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마련했거든요. 자, 대내적으로 보면 트럼프 감세법 됐죠. 스테이블 코인법 됐죠. 대외적으로는 관세법 어쨌거나 마무리됐죠. 그럼 지금부터는 뭐냐. 사전 준비 작업이 됐으니까 이행해서 성과를 내는 게 앞으로 2단계지 않습니까? 예. 성과에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타결된 내용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어그리먼트에서 양국 간의 구속력 있는 선언문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그 타결된 어세스먼트의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본 내부에서는 이게 5,500달러 시정될 때 우리도 3,500될 때 누가 마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또 농산물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어세스먼트 되는데 안 해? 그럼 보복 관세를 마련해야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과를 내는 것이 일본 특파원도 전해줬습니다는 무역법 122조 다 내용들 아실 겁니다. 관세법 338조 그다음에 행정명령으로 발동하는 수법 301조입니다. 아마 이거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세에 이어서 환율 전쟁입니다. 환율 전쟁입니다. 이 대목은 이미 트럼프가 페드를 방문한 이후에 이 문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수순으로 간다.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이행, 실행 문제가 지금부터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달러 약세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 선언을 한 이후에 오히려 달러 강세입니다. 지금 네. 달러 인덱스 100 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트럼프의 경제 지표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예. 증시 입장에서도 사실 관세가 경제 지표 하드 데이터라는 우리 빛난세 특파원도 하드 데이터 및 경제 지표입니다. 예. 의존하는 됩니다는 지금 뭐냐 트럼프 관세 트럼프의 말보다는 신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페드 방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환율 저달러가 미국의 국익에 증대한다, 부담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적용 경제 지표가 PC가 예상보다 높고 경제도 2분기 성장률이 당초보다 2.3% 예상했는데 3% 가니까 결국 달러 강세로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정책과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 문제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든지 달러는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 요인이 중시합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보면 마스 요인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펀더멘탈에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경제 지표에 되는 측면인데요. 일단 두 가지 요인을 감안해 볼 때 자, 달러 가치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환율 전쟁은 갈 것이다. 이게 격화되면 당연히 트럼프 의도대로 경제 지표를 떠나서 환율도 먹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지금 실행커의 말씀대로 달러 약세가 국익에 부합된다 하는데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 때문에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돼?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적 환율과 관련된 정책은 우리가 무시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책 요인이라는 것은 양국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달러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마스정 측면에서 트럼프의 환율에 대한 입장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순은 거의 비슷하죠. 이게 이 수순이 트럼프가 그만큼 경제 식견이 높아서 그러냐 관세에서 환율 전쟁으로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론적 근거가 됐던 미란 보고서에서 나온다. 그리고 뿌리도 논리적 근거도 괜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윙 스테이 제조업이 없어져 가지고
노동자들이 맨날 펜타닐을 먹고 마약 환자들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갱생시키겠다. 제조 부활, 그다음에 근로자 취업 약속, 그다음에 펜타닐 같은 이거 죽이자 하는 이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란 보고서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국가 채무를 줄이는데 그 원인이 무역 적자다.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다. 그 주범들이 중국과 일본이다. 주범이라고 표현하니까 한국어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이상해서. 그러니까 주요요 국가들은 중국과 일본과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무역 적자에 많이 미국에 기여하는 관세 정책에서도 그런 국가에 대해 주력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도 그런 국가에 주력한다. 어떻게? 달러 약세, 우리는 원화 강세, 일본의 엔화 강세, 중국의 위안화 강세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마련할 때에도 이번 그 관세 협상의 그 어세스먼트 할 때는 환율 문제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는 향후에는 이 문제를 몰아서 이 문제를 예고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게 올해 10월에 발표되는 미국의 올해 2차 환율 보고서 재무부가 발표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환율에 대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실행수단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